안녕하세요. 월간 휴너 라이브 세미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러닝 저니의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부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휴넷의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러닝 저니 프로그램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HRD에서는 워크프로 러닝을 실현하기 위한 키 메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일회성 이벤트라는 거에서 그 프로세스로 학습을 여정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워크프로 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연수원에서 따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워크프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학습 자체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이 결합될 거고 포멀 러닝과 인포멀 러닝이 결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멀, 인포멀, 온오프라인을 다 포함되는 것들을 워크플로우 안에서 구현하는 게 러닝 저니 프로그램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신입사원 프로그램이면 오프라인도 했다가 온라인도 했다가 라이브로 교육을 했다가 같이 프로젝트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코칭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이렇게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 그 기간 학습 여정 안에서 구현해내는 거를 러닝 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벤트성의 어떤 그동안 HRD의 주요 공급 방식이 오프라인 중심의 이벤트였다면 이거를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 여정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러닝 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포멀 러닝과 러닝 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교실과 온라인 연수원을 중심으로 포멀 러닝이 이루어졌다면 러닝 전이는 워크플레이스 안에서 즉 일터에서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한 번의 이벤트였다면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과거에 저희는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에서 교수 설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적인 학습 경험, 그러니까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러닝 전기가 설계된다라고 큰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닝 전이가 왜 러닝 전일까요? 라고 하면 찰스 제닝스가 702010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5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조사 결과 가장 큰 배움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실과 강의실에서는 20%밖에 안 되고 결국은 학습과 성장이라는 것이 일과 업무 속에 즉 워크플로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제 ATD 21의 그 슈퍼 세션에서 조나단 홀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HRD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HRD가 지금 극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모두 클래스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여기서 이 클래스룸을 워크프로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워크프로를 옮기기 위해서는 과거에 교육을 받고 다시 알아서 돌아가서 실행을 하고 교육을 받고 실행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에서 아예 그냥 일하면서 학습하고 적용하고 일하면서 학습하고 적용하고 이런 프로세스화를 만들고 이거를 긴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러닝 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그 패턴은 교육을 대학까지 교육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은퇴를 하는 이런 구조였다면 최근에 어떤 패러다임 변환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학습과 일을 결합시키고 또한 여가까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러닝 전이라는 거죠. 워크프로 러닝은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시버신닷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워크프로 러닝을 LXP 등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3% 그리고 실제 실행을 계획 중인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쪽이 21%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워크프로 러닝으로 바꾸고 있는 쪽이 지금 53%입니다. 즉 76%의 미국 기업이 현재 워크프로 러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워크프로의 러닝의 핵심 툴이 바로 러닝 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일회성 이벤트에서 학습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HRD를 하는 이유가 학습을 한 걸 기억하고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성과까지 연결되는 게 우리 HRD의 목적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학습에만 되게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어빙하우스 망각곡선처럼 3일이 지나면 다 까먹는데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학습 효과가 일회성 이벤트의 학습 효과가 이만큼 올라갔다면 점점 기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걸 잃어버립니다. 점점 효과가 낮아지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효과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일터로 학습을 가져와서 일터 안에서 학습을 실행하고 또 실행한 거를 성찰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러닝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습이 그래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과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러닝 전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클래스룸이 아니라 워크프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학습이 단기적이 아니라 학습 여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백화점의 러닝저니 사례는 과거에는 A백화점의 직급교육이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 그리고 러닝전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일단 6개월 정도의 러닝전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은 일원일 학습을 하고요. 본교육은 라이브로 통해서 5월에 하고 사후에 독서 학습을 하고 이후에는 마이크로 러닝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이런 형식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워크프로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A백화점의 러닝전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닝저니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통합적 학습 경험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2020년 초에 제인아트가 이제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교육 방식이 앞으로 뭐가 될 거냐라는 것들을 교육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이벤트성인 이러닝이나 컨퍼런스, 오프라인 교육이 전부 다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프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경험이라든지 지식 공유, 웹서치, 피드백 가이드, 웹자료, 코칭 멘토링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 즉 포멀 러닝이 아니라 인포멀 러닝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그리드 회사에서 조사한 바로는 2021년에 20년이죠. 그때 직장인들이 79%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학습이 아니라 외부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보자에게는 되게 일공의 영역, 즉 어떤 이벤트성 교육이 되게 중요하지만 점점 학습자가 성장하고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점점 인포멀 러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포멀 러닝의 설계 방식인 ID, 즉 교수 설계가 아니라 결국 인포멀 러닝, 많은 숙련된 학습자와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학습자를 위해서는 LXD 개념, 즉 러닝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수 설계와 LXD의 차이를 보면 과거에는 포멀 러닝, 즉 교수 설계는 오프라인 교육이나 이러닝을 중심으로 설계했다면 LXD 같은 경우는 포멀과 인포멀을 통합된 관점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정형학습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를 가정했다면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러닝저니, 즉 장기간의 프로세스 방식인 러닝저니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XD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인터디펜던트입니다. 즉 포멀 러닝 플러스 거기에다가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즉 툴이라든지 정보들, 자료들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인디펜던트와 인터디펜던트를 나눠보면 만약에 대리 승진급자가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프로그램, 이러닝 프로그램에다가 오리엔테이션 영상 그리고 팟캐스트도 넣어주고 도서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대리 승진급자들 대상으로 필수 도서들을 서비스하는 거죠. 그리고 멘토링도 좀 연결해주고요. 전문가 Q&A 게시판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어떤 실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넣어주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학습 경험을 통해서 러닝저니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학습 경험은 크게 포멀, 인포멀, 소셜 러닝의 어떤 학습 경험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러닝저니 프로그램 안에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습 여정의 방식이 채택되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 지금 DDI의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ATD 21에 소개됐던 자료고요. 온라인 러닝, 마이크로 코스, 버추얼 러닝 클래스룸 코스, 게임 러닝, 경쟁 토론, 지식평가, 매니저 코칭까지 지금 6개월 동안의 리더십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적절하게 배치되면서 학습자의 성장을 러닝 전이화해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휴넷의 MBA 프로그램인데요. 과거에는 휴넷 MBA 프로그램이 휴넷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설계된 바로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MBA 메인 학습이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 캐칭, 북인사이트, 케이스 스터디, 액션 툴킷 등 다양한 학습 경험들이 학습을 하면서 그리고 워크프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이제 학습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학습 대상자가 동일한 직급인가? 학습 대상자가 동일한 직군 또는 직무인가?
학습자들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인가?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yes and no로 체크를 하시고 yes가 많은 부분부터 러닝전으로 설계하면 되게 추천됩니다. 그래서 학습 대상자라든지 상호작용의 정도, 현업적용의 정도, 그리고 기술 환경 여기 네 가지를 고려해서 학습 대상자가 동일 집단이거나 그리고 상호작용과 현업적용도가 높은 곳에 보다 효과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글로벌 사례로 나오는 것들이 핵심 인재 교육이라든지 리더십 교육, 계층 교육, 승진자 교육, 직무 교육,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도입을 하실 때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휴넷도 작년부터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회계 챌린지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세일즈 같이 동일 직무에 있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팀장 리더십, 강점 리더십처럼 리더 대상, 동일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만들어주는 것들이 상호작용이라든지 현업적용도 그리고 함께하는 학습의 효과를, 러닝저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닝저니 설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건데요. 크게 저희가 ATD21을 작년도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 방식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ATD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사례들을 좀 알기 쉽게 편집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의 어떤 구체화라는 첫 번째 단계와 그리고 적절한 방식의 매칭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의 로드맵 작성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뒷부분에서 아마 지금 저희 임선혜 팀장님이 휴넷만의 러닝저니 설계 모델을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나온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서 이거를 세일즈를 하기 위한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학습 목표를 되게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러닝저니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과연 학습자들은 어떤 행동 변화를 하게 될까라는 것을 행동 변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 이해하기, 기능별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보안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스템 메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듣고 나서의 어떤 학습자들의 행동 변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단계별로 구성되면 될수록 이렇게 향후에 설계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체적인 행동 목표로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가 이런 목표들을 확인했다면 그거에 적절한 방식을 매칭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의 이해는 팟캐스트로 하고 기능별 요구사항 확인 및 보안 설치에 대해서 설명들을 이러닝으로 사전에 학습을 한 다음에 고객의 접근 전환 위임이라든지 데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오프라인 교육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의 공유나 이런 것들은 매니저와 코칭을 통해서 한다라고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구성 자체는 결국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이러닝, 잡쉐어링, 버추얼 러닝, 오프라인 교육, 시뮬레이션 등등 다양한 학습 방식에 대한 어떤 풀들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으면 결국은 여기서 매칭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행동 변화의 수준에 따라서 인식이라든지 이해, 스킬 이렇게 나눠봤고요.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서 오디오, 비디오, 이러닝, 온라인 과제, 버추얼 러닝, 오프라인 교육, 시뮬레이션, 코칭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 메뉴의 이해하기를 그럼 어떤 방식에 매칭시켜요? 라고 하면 일단 이해잖아요. 이해다 보니까 이러닝에 매칭시켜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공유하기는 스킬에 해당되고 여기에 되다 보니까 코칭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매칭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억셉턴스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레인지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각각의 행동 변화 수준과 상호작용의 수준을 통해서 교육 방식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킬에 해당되는데 오디오로 전달한다라고 하면 비효과적인 거죠. 스킬은 아무래도 시뮬레이션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익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만약에 인식 변화 정도인데 만약에 시뮬레이션으로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좀 많은 투자가 되죠.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매칭할 때 학습 목표와 방식을 매칭할 때 이렇게 억셉턴스 레인지 안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칭이 되고 설계가 됐으면 각각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팟캐스트, 이러닝, 그 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코칭으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각각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시간을 할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로드맵을 작성하면 완료가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러닝 전의 설계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저희도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효과적인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러닝 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면 이런 방식에 따라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러닝 저니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계됐다면 결국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되게 강화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행동도 좀 강화시키고 행동 변화도 강화시키고 소셜 활동들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코그니티브, 그러니까 인식력, 계속해서 기억력을 되게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학습 동기도 되게 강화시키는, 이렇게 네 가지 전략, 즉 BSCM 강화 전략이 되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행동 변화 같은 경우는 현업 적용을 계속해서 시킨다든지, 그리고 소셜 같은 경우는 그룹 토의라든지 코칭, 멘토링 프로그램을 러닝 저니 프로그램에 넣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는 학습 리마인더라든지 평가라든지 학습 정리, 이런 것들을 같이 설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동기 같은 경우는 게미피케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뭐 포인트라든지 배지, 레벨 이런 형식으로 어떤 보상을 준다거나 학습 동기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설계가 있으면 훨씬 더 되게 충실한 러닝 저니 프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행동 변화를 좀 되게 목적을 해가지고 행동 변화를 강화시켰던 이런 사례입니다. 컴캐스트라는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이 신입사원 교육 자체가 교육만 받고 전혀 행동 변화가 없어 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설계하는데요. 사전에 이론 학습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다음에 학습 내용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에서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입사원들이 어디 가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교육장에 가서 한번 교육장의 위치를 한번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미션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찍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 뒤에처럼 GPS를 뭐 찍는다든지 비디오로 찍어서 올린다든지 간단한 방식으로 좀 본인들이 신입사원 미션에 대해서 수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관리자한테 전송을 합니다. 결과물이 관리자한테 전송이 되니까 관리자가 잘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미션을 수행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라 이런 피드백을 주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관리자들의 참여, 리더들의 참여를 되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 피드백의 글자 수를 보여준다든지 응답 소요 시간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하면서 매니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소셜적인 역할을 되게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좀 되게 효과가 높았고, 이러다 보니까 온보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컴캐스트라는 회사에서는 모든 프로그램, 세일즈라든지 CS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70개 정도로 이런 학습한 거를 행동 변화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실천하는 어떤 챌린지를 주거나 미션을 주면서 되게 이끌어가면 실제 행동 변화라든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러닝 저니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소셜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셀프 디렉티드 소셜이라고 해서 주로 하는 것들은 공유와 댓글 기능이죠. 네. 공유와 댓글 기능을 넣어서 함께 이렇게 참여하도록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것들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코칭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학습에 따른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피드백을 계속 해줌으로써 소셜하게, 그러니까 함께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예 COP처럼 커뮤니티라든지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각자가 자료를 올리고 공유하고 또한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이 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차원의 소셜 러닝을 설계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세맥스라는 그 건설자재 회사입니다. 여기서 진행했던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같이, 즉 지식을 되게 전달하는 쪽에는 약간 셀프 디렉티드, 공유와 댓글 기능을 되게 중시하게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온보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중심으로, 그리고 COP도 약간 넣었고,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같이 되게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아예 러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셜을 설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셜 러닝을 설계할 때도 각각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학습자의 타겟에 맞게끔 각각의 방식들을 되게 적절하게 설계하시는 게 이 러닝 저니 프로그램의 효과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한 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건데요. 결국 어빙하우스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가 지나면 80%를 까먹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빙하우스의 그런 망각곡선을 앞으로 연구를 지속해서 10분 뒤,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복습을 해주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서 내게 되더라는 거죠. 즉 학습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제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LRP라고 하고 러닝 리인포스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MBA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되게 학습한 거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린 이런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 방식에 대한 것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6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세일즈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세일즈 협상 프로그램을 먼저 토픽을 선정하고 2단계는 그러면 학습을 여기 중에서 꼭 우리가 세일즈 협상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 목표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도출하는 방법, 가치를 수령하는 방법, 감성 지능과 함께 리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걸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관련된 컨텐츠들을 이제 리스트업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디오 자료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시트 자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단계에 가서는 이게 피드백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 물어보고 피드백이 필요하면 별도의 피드백을 설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단계에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쓸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례에서는 슬랙이라는 채널로 이렇게 9주 동안의 학습 기억을 되게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설계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9주 동안에 이루어지는 학습 강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2.1에 해당되는 목표에 대해서 3.1.1에 해당되는 비디오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계속해서 9주 동안 내가 이런 걸 학습했었지, 기억했었지, 그리고 이걸 기억한 다음에 실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학습 강화에 대한 설계 단계고요. 이렇게 6단계 정도로 한번 설계해 보셔도 되게 학습 효과를 좀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모티베이션인데요. 학습 동기는 이 러닝 저니를 끌고 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학습 동기에 즉 러닝 저니 프로그램에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게미피케이션이라는 건데요. 게임 러닝과 게미피케이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게임 러닝은 게임 그 자체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미피케이션은 게임의 요소를 게임이 아닌 분야에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바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PBL입니다. 즉 포인트, 배지, 레벨, 리더보드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포인트는 학습자가 학습 경험을 했을 때마다 아니면 학습에 참여를 했을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배지는 스타벅스 배지 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배지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배지를 줘서 미션들을 부여해서 미션을 만약에 수료를 하거나 달성을 하면 배지를 찍어줘서 학습 경로를 따라오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레벨이라는 방식인데 평민, 귀족, 왕, 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한 레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학습자들이 이렇게 한 레벨 올라가려고 되게 학습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리더보드 자체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20위까지 보여주셔도 되고요. 뭐 학습 참여율이나 학습 달성률 아니면 학습에 대해서 뭐 좋아요를 누른 순위 이런 식으로 되게 경쟁 요소를 자극해서 순위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서 각각의 포인트 PBL, 즉 포인트, 배지, 레벨, 리더보드를 활용하시면 학습자들의 꾸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되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도 좀 많이 쓰입니다. 포인트 제도라든지 상점 벌점 이렇게 쓰이는데 온라인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되게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학습을 할 때 내가 잘 따라가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박수도 쳐주고 눈빛으로 교환도 하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좀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게미피케이션 방식은 온라인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러닝 저니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B사가 이제 게미피케이션 방식을 이용했던 건데요. 배지 방식입니다. 배지. 그래서 온라인 연수를 활성화를 위해서 퀴즈를 풀고 나면 복불복으로 이벤트를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배지마다 학습을 찍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퀴즈까지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거고요.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방문자 수가 거의 한 400% 정도가, 약간 4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즉 게미피케이션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온라인 교육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학습 동기를 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게미피케이션 방식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 효과를 배가시키는 모바일의 활용입니다. 결국 되게 다양한 학습 활동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러닝저니에서는 뭐 사전학습, 본학습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억을 상기시키는 부스터 활동도 이루어지고, 현업 적용에 대해 미션도 부여되고, 사후학습 및 통합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학습 경험들도 뭐 유튜브도 줬다가 기사도 줬다가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이 모든 활동이 예를 들어서 사전학습은 A 사이트에서, 본학습은 오프라인에서, 그 다음에 사후학습은 뭐 또 다른 별도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학습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PC가 아니라 모바일은 학습자들이 모두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모든 학습 경험들을 심리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실제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실제 리더십 향상을 위한 러닝저니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모든 러닝저니의 다양한 활동들이 모바일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모바일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마이크로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마이크로 러닝도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동 변화를 위한 미션들이 이렇게 뜨는 거죠. 알람처럼. 알람을 떠서 뭐 직원들 한번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따라 자기가 칭찬해보고 그 느낌들을 모바일에서 자연스럽게 적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도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한 결과에 대한 측정도 이렇게 하나의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성과를 되게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편리성을 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 모바일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학습자들이 되게 간편하게 접속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러닝저니 프로그램의 경험을 모바일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리더십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아니면 러닝저니 프로그램의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팁은 퍼포먼스 서포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결국 러닝저니라는 것들의 철학이 워크프로우 안에서 실행되는 거고 결국 HRD의 목적 자체가 퍼포먼스, 즉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패러다임이 학습 중심, 즉 포멀 러닝, 클래스룸, 러닝 중심이었다면 러닝전이라는 프로세스는 인포멀도 강화시키고 워크플레이스에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또한 러닝이 아니라 러닝 바이 두잉, 즉 실제 실행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은 초보자들과 마스터들, 그러니까 숙련자들과의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효과적인 교육 방식은 물론 초보자들에게는 트레이닝이란 방식, 저희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레이닝의 방식들이 점점 학습자들이 성장하고 전문가가 되면서 점점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툴이라든지 퍼포먼스 툴이라든지 아니면 소셜 그리고 코칭이나 멘토링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집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되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숙련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HRD가 필요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방식을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멘토링을 지원해 줄까? 아니면 코칭을 지원해 줄까? 아니면 소셜을 더 활성화시켜 줄까? 이런 방식으로 학습자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런 방식들을 바꿔주는 게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러닝저니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끔 보다 정확한 학습의 방식을 설계하고 매칭하고 컨텐츠를 골라주는 게 우리 HR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러닝저니를 만들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러닝저니 플랫폼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저희가 러닝저니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저희 플랫폼 자체에서 지금 다양한 학습 경험들, 온라인 교육, 플립러닝,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아티클, 소셜 러닝 이렇게 게시판들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제 지금 마이크로 러닝을 클릭한 거거든요. 마이크로 러닝에다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이제 컨텐츠들이 쭉 떠서 이렇게 알맞은 컨텐츠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러닝저니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렇게 저희가 러닝저니 메이커를 만든 거고요. 이 러닝저니 메이커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학습자에게 보여지는 영역인데요. 즉 정형학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지고 소셜 러닝의 영역, 그래서 학습자들끼리 학습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또한 현업 기반 학습인 어떤 뭐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성과 사례라든지 다양한 진단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닝저니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러닝저니
프로그램을 만들 때 효과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마치는데요. 러닝저니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작년도 ATD를 갔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즉 HRD가 지금 상당히 코로나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에서 지금 어떤 방식을 선택할까라고 되게 갈팡질팡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지금 ATD 컨퍼런스에서 좀 어떤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워크프로 러닝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목적이 아니라 워크프로 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러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워크프로 러닝의 핵심 전달 방식이 바로 이 러닝 저니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HRD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게 직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러닝 저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